그래서 이 간화선에는 에, 참이 참구 이렇게 참선하다 근데 참여하다 같이 어울리다 섞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구하라 그러지 뜻을 새기는 것 분별해서 뭐 분명하게 해가 이건 저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이런 걸 참의하는 거예요. 의미를 되새기고 뜻을 되새기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이 참의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죠. 사고하는 것, 이해하는 것, 지식을 쌓는 것. 이게 참의고 그래서 서는 그 참의 어떤 언설이 있으면 언어의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의미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유로운 정신으로 툭툭 배우는 언어에 걸리지 않는 자유정신을 보통 말해요. 그래서 참구라는 것은 구가 말하자면 이거 화예요. 화. 어떤 구절에 있잖아요. 문장, 의미, 단어. 그 단어를 머리로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삶, 정신 전체를 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것. 이게 참구를 말해요. 이 선은 계속 저는 이 강의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이 언어가 항상 중요해요. 선을 이해할 때 우리 정신 속에 들어있는 언어가 들어가서 언어를 가지고 모든 사유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를 가지고 바깥 세상을 관리하고 의미를 규정하고 관계를 짓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면은 바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적응을 잘해요. 그게 언어의 강력한 힘이에요. 제가 이 강의 초기에 시작할 때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사피엔스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피엔스의 내용은 인류가 우리가 최근의 학문들은요 사실 근대 이후로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모습에 나타난 현상들을 모아놓고 그게 이제 과학적 방법론에서 분석해 예를 들어 심리학도 그렇고 뭐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당대에 살아있던 사람들의 행태와 마음씀씀의 현상을 모아놓고 분석해가 언어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학문이 훨씬 발달해서 이거를 역사시대 안에서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 사람들이 사는 여러 가지 행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과거까지 거스르가 역사 전체를 봐요. 요즘은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인류라는 종이 지구에 나타나는 그 과정 전체를 봐요.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점점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런 결과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전문 분야에 일정하게 제한을 놓고 이렇게 연구하는 역사학이라든지 뭐 많은 그거를 좀 넘어서는 우리한테 충격을 준 것들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라는 교수, 생물학 교수인데 최근에 200~300년 동안에 뭐 인류 지구상에 300~400년 동안에 지리상의 발견이 일어나고 남미 대륙에 가고 미국이 나타나고 유럽 세계가 서양으로 막 이렇게 전 세계로 지배적 국가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역사 변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로 두잖아요. 세 가지 두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총. 그 다음에 두 번째 균, 세균. 세 번째가 쇠. 그러면 이거 다루는 이 힘이 지금 유럽이 세계사를 다 전 지구적으로 뒤덮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양반은 그러니까 뭐 전술에서 어느 싸움에 승리했고 지도자가 누구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인류가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된 근본적 원인이 뭐냐. 예를 들면은 우리 인류상에서 몽골이라는 국가가 세계 가장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영토를 했어요. 지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장 인간이 달리는 것보다도 이 말을 타고 전술을 해가 기동력을 세워서 세계를 지배했어요. 아무도 못 따라갔어요. 그걸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홍건적의 난 주원장이 그 홍건적이었거든요. 그때 이 기술자가 한 사람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이 화약을 아주 초기 단계지만
성곽의 이 몽골병들이 활도 잘 쓰고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몽골병에 못 달리드는데 명나라 등장할 때 이게 뭐냐, 화포를 쏘야 아주 저급해. 그러니까 성에 펑펑 쏘가지고 몽골이 이 세계 전사가 전력이 바뀌어요. 그 총이 서양에 가가지고 기술적으로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그 총의 힘으로 됐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남미에 가잖아요. 남미에 갔는데 남미 가는 이유도요. 여러분 지리상의 발견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이것도 다른 역사 얘기가 또 가버리네요. 유럽 사람들이 우유 많이 먹잖아요. 고기 많이 먹잖아요. 옛날에 냉장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죠? 고기는 빨리 부패하잖아. 그러니까 몽골처럼 이거 말린 고기 아니면 이렇게 생고기는 그때 안 먹으면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도의 향신료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에서 이게 냉장고 없이 오랫동안 먹는 게 인도의 향신료가 부패도 방지하고 냄새도 방지하고 그래서 향신료가 금값이에요. 오스만 터키가 중간에 막아버리니까 삥 돌아가가지고 남미 쪽으로 가고 하나는 우리 의복인데 못 피해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개발이 그렇게 되고 알래스카하고 북미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갔는데 여러분들이 총 가지고 그 뭐 마야 문명의 뭐 어떤 왕들 같은 거는 전혀 그 저급한 무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총 가지고 말 타고 막 이리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 그 큰 영토에 그 많은 인구를 200명, 500명이 다 제압한 게 아니에요. 제압한 건 전혀 딴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균이에요. 천년도 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세균이 남미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농업사회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 노동력을 갖다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축산이 시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소하고 말이잖아요. 소하고 말인데 돼지는 이게 근력이 없어서 농사짓는데 쓰지도 못해. 새끼는 많이 낳지요. 쓸모없고 양. 이 세 가지 가축이 우리인데 가장 그래서 집안이 같이 살았는데 가축이 인간화가 되면서 거기에 세균이 주고받고 해서 그때부터 세계는 전염병이 온 천년두가 그 소에서부터 나온 거고 세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유럽사라는 거는 수많이 죽으면서 면역이 다 생겼어요. 오래 몇천 년 살면서 소, 말, 돼지, 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물의 세균이 인간한테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전염병 억수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항균이 생겼어요. 면역력이 생겼는데 남미 청정 지역에 유럽 사람이 가가지고 퍼뜨리려고 퍼뜨린 게 아니고 거기 갔다 나오는데 그게 균이 옮겨가지고 다 죽어요. 몰살당하죠. 그러니까 인류사의 변화는 이 세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범위에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보는 것보다 좀 더 큰 범위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는 이 사람의 생물학자의 시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브로드하고 거시적이고 진화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아까 그 유발 하라리예요. 그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인류라는 종, 사고인이라는 종이 인류에서 압도적인 지구의 유일한 종이 자연의 지배에 수많은 전염병을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서바이벌 기술을 인간은 발명해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1번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건 언어라고 생각해요. 인지혁명이 언어. 우리가 머리를 쓰는데 언어라는 걸 개발하면서부터 세상을 보는 안목이 확 달라. 인류가 그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농업혁명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발전에서 산업혁명이하고 농업혁명, 수렵체제에서 농업혁명이 최고 1차 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퍼스트 웨이브가 원래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서드 웨이브라는 책 쓸 때 농업혁명이 인류사의 가장 큰 변화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 내부의 변화. 인간의 두뇌 쓰는 인지혁명이 일어나고부터 인간은 압도적인 힘이 자기 자신의 내부 변화에서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고 집단화되고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에너지를 소말에서부터 그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전기기관도 만들고 이 머리에 주고 그 다음에 쇠를 막 다루고 그리고 무력을 키워서 이 지배적 전쟁 세계 지배로 나서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지혁명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 인지혁명이 언어혁명이에요. 우리는 이게 현상 속에서 언어를 너무 일상적으로 반복 쓰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인류의 진화 과정 전체로 보면은 인류가 지구상의 유일한 종으로 살아남아서 가장 큰 원인은 인지혁명이 있고, 인지혁명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 혹시 유튜브에 강의 보면 제가 그걸 마지막에 원래 이 시간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이 잊어버릴까 봐 탁 떴어요. 유발 하라리의 세 번째 저서가 뭐냐면은 21세기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냥 그거 딱 맞춰가 21가지 앞으로 인류를 미래를 위해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 21가지 제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서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인공지능이 일어나고 빅데이터 나고 자율주동차 나고 이제 빅데이터 수많은 데이터가 이제는 재산이에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정보가 석유 자금보다 더 돈을 벌게 해요. 그 정보를 캐치해가 요리해가 던지고 이게 이제 돈 버는 길이에요. 세계 유수 기업이 다 그거 해요. 이 정보가 석유하고 똑같이 그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걸 캐치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재가공해서 주고받고 이 네트워크시에서 주고받고 하는 게 앞으로 미래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개발한 게 뭐냐? 외부를 통제하는 기술은 정말 놀랄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요 머리 위에서 왱왱거리는 모기소리를 할 때 모기 잡는 법은 무슨 전자파를 보내든 향을 피우든 금방 잡아요. 안 그러면 쭉 뿌리든. 그러나 요 바깥에서 귀 위에 머리를 맴도는 왱왱거리는 모기는 잡을 수는 있었지만 요 속에 윙윙거리는 하루 종일 내 정신을 헷가닥하게 하는 머리 콜 때리고 이 문제 어리가 가슴 아리하고 밤새도록 뒤척이는 윙윙의 생각을 죽이는 법은 우리는 배우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21세기의 미래를 살아가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어디냐? 그 명상으로 봐요. 그 놀라운 천재 역사학자도 우리 인류에게는 앞으로 인간 정신을 파고드는 그 문제,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 들어앉아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인류 미래가 달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주제를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적절한가요?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은 이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앉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정신의 수많은 골 때리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어떻게 제압하고 어떻게 제어할 거냐,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스트레스 받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 이것도 남인데 말과 정신과 의사인데 상담받아가지고 물론 그 효과 있어요. 그렇지만 그 또 돈도 비싸고 시간도 하고 삶이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병이라는 건 잠시 가가지고 고치지만 결국 일상생활에 자기 컨트롤이 돼야 되잖아요. 몸이란 건 자기 치유 능력 가지고 사는 거지 병원에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정신도 마찬가지. 특이하게 굉장히 심했을 때는 우리가 전문가인 때는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자기 정신의 내재적인 어려움과 고통, 갈등 이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왜 어렵느냐, 뇌 속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걸 다루려고 하기 당연히 어렵죠. 이거 옛날부터 어렵다고 그랬어요. 배워먹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결국은 육체 건강 못지않게 자기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서 얻고 관리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조주 스님의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수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시에 보면은 아까 조주 스님이 강조에는 이 층에서 용어가 뭐예요? 혐간택, 부재명백, 요거 의식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저양촉본처럼 저양촉본과 수주대토는 우리 사고를 명백하게 가르고 판가름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래서 이 양이 뿔 가지고 떠댕기지 네가 맞냐면 싸우는 거예요. 그죠? 수주대토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게 세상을
다 오로지 내 생각 안 맞으면 전부 나쁜 놈이고 전부 되지 않았어. 그렇게 다 자기 자긍금으로 세상의 모든 갈등과 어떤 문제를 자기 정신 논리 가지고 다 걷어온 자가 거기에 딱 맞아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헛된 희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넓히고 세상을 다른 시각에서 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굳어진 자기 그물만 가지고 세상을 다 담아내려고 그래요. 마치 토끼가 와서 내 앞에서 걸려가 넘어지면 우연히 결과가 내 생각 사고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정리돼가 내 마음에 쏙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행복하다고 우리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죠. 그게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것과 저것을 명백하게 나누고 선택하려고 그러고 뭔가 분명한 어떤 의식 속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가 이성적이고 우리 두뇌의 바른 길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죠. 호모 사피엔스. 논리적 이성적 사고가 인간의 올바른 길이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건 바깥을 관리하는 데는 좋지만 바깥에 모기 잡는 기법에 통제하는 기술이지만 내부에서는 그게 밸런스를 깨는 어려움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신 내부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정신 내부를 바깥 다루는 식으로 명백하고 선별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듯이 우리 정신 내부를 그렇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를 다루는 방법처럼 정신 내부를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게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능하면 선택하지 말라. 그게 혐간택이에요. 그죠? 그리고 크리너 아주 요거는 분명해. 이걸 우리 뇌가 지향하지 말라. 분명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스트레스 받고 강박관념이 뭔가 분명하고 싹 떠올라야 되는데 흐리붕덩하게 그냥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내가 무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대로 두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뇌를 사물처럼 그렇게 명백하지 않아요. 내부에서는. 그냥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정신 안에 바깥을 문제하지만 사실은 내부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바깥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저양 촉번처럼. 내 생각이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박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 자기가 무너지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갖고 우리 조주의 4개의 문을 봅시다. 수시운, 명경당대, 연추자변, 막야재수, 살활임시. 예. 명경이 원래 이 뒤에 이 본문에 보면 여기 임대라고 했는데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해능 스님의 오도성에 보면은 이 명경당대 나오죠. 명경 그러니까 그 보리 본무수 그죠? 명경역 비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거울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거울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일단 비유하면 거울과 같은 능력이에요. 비춰주는 능력. 우리 마음이 우리 눈 뜨면 보이잖아요. 이 거울 이 마음이 거울이에요. 우리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은 요거는 그냥 빛이 들어오게 하고 뇌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바깥에 자극이 오면 그걸 탁 해가 거울처럼 딱 리프렉션 비춰주는 능력. 내부적으로 그걸 그것이 있어. 인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지 능력. 그러니까 아까 유발 하라리가 뭐 얘기했냐면 우리가 뇌가 있는 한 바깥에서 우리 눈을 통해서 소리가 오면 소리 쏙 들어오고 눈이 보면은 눈빛이 싹 들어와가지고 거울이 그대로 투영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응했는데 그걸 갖다가 정보를 그 안에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데 언어를 사용해서 과거에 봤던 경험을 축적하고 남의 경험하고 비교하고 관리하고 요걸 뭉치고 요게 언어 때문에 가능해. 개별적으로 보고 거울과 같은 능력은 다 있어요. 우리가 언어 없이도 다 알아요. 어린아이가 금방 보면 엄마 보면 울잖아요. 봐요. 말 못해도. 거울과 같은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1년 전에 했는 것, 누가 했는 것을 말로서 누가 딴 사람이 했는 경험을 내가 말로 들으면 내 경험하고 유추해서 그 정보를 내가 또 기억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엄청나게 축적할 수 있어요. 언어 때문에. 만약에 언어가 없다면 거울은 쑥 와가지고 사라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안 남아있어요. 조그만 가지만. 그러나 언어가 그걸 오래오래 기억하고 다른 것과 축적해가지고 지식을, 그 경험들을 뭉칠 수 있어요. 그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언어 때문에 인지혁명, 인지는 하는데 여기 혁명이 일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언어 없이도 다 해요. 정보를 거울처럼 반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울이 내가 물건이 마주오면 내가 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주한다 이 말이에요. 내 뇌가, 우리의 마음이 미러처럼, 거울처럼 이렇게 바깥에 오면은 탁개가 반사하는 내가 대가 되는 거예요. 명경대가 되는 거예요. 거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추, 연은 곱다, 예쁘다 이런 뜻이고 추는 밉다, 좀 못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생기고 고운 것도 그냥 내 거울이 가만히 있으면 여기 와 비춰가지고 그러니까 이 용어는 자변이라는 거는 대상 자체가 나는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가 이거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상 자체가 그대로 지가 그냥 투영할 뿐이다. 우리의 인지 능력은 대상을 그대로 비출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문제. 막야제수. 막야와 간장은 5월의 싸움, 오나라 월나라 싸움에서 이 막야금, 간장금 그래서 아주 대장장이가 만든 명검의 두 자루가 막야, 간장 이 두 아주 보검 이름이에요. 전설적인 보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검이 내 손아귀에 있으니 이 말이에요. 막야제수 있으니 죽이고 살리는 것은 때에 맞춰서 한다. 때에 맞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장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깥 세상을 되비춰주는 거울의 능력이 있고 그거는 있는 그대로 비치지만 우리가 한 존재가 인간이 내 뇌가 내 육체 속에 깃들면서 내 마음이 내 육체의 모든 명령을 내리고 관리를 한 중심 부위가 돼요. 그런데 내 삶 전체를 살아있는 삶, 죽은 삶, 뭘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살고 죽는 그 힘은 거울은 이렇게 비춰진 바깥에 있는데 미추는 그 대상 자체에 있지만 내 존재에 살아있고 죽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즉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는 죽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살아가는 삶이 돼 있다. 막야의 복음은 그건 내 인대에 있는 거고 그냥 거울은 대상 자체가 보여보고 그건 내 인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지 능력은.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의 복음을 쓰느냐 안 쓰가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삶으로 인생길을 가느냐 죽어가는 인생길을 가느냐 그건 내 자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부리냐에 따라서 나인데 있다.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인지 능력만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부리는 능력. 그것은 우리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 검을 뽑으면은 스스로를 죽인 사람, 맨날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갈등을 만들고 스스로 고뇌에 차게 해서 저양촉번처럼 아무나 들이받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마음 관리를 보면 하나도 싸울 것도 없고 너무 즐겁기도 해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부림의 능력에 그 검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문장입니다.